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내일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고민이 큽니다. 부결은 방탄, 가결은 분열. 두 가지 길 모두 역풍을 맞게 될 외통수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단식 21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오늘 오후 SNS 게시물을 통해서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호소하며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얼마든지 표결 없이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과연 민주당은 내일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이라는 외통수에 어떤 묘수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9월 20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보다 기대되는 것은? 사양은 높이고 가격은 인하한 2024 토레스. 선호 사양 기본 제공에 스마트 미러링 완벽 지원, 인포콘 서비스도 5년까지 무상 연장. 기출고 고객도 9월 27일까지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미러링 무상 업데이트도 가능하대. 고객과의 약속을 실천한 2024 토레스.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 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에서 글로컬 K 스토리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잠시 후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의 이종수 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에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바로 모레부터죠. 안동에서 글로벌 K-스토리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영화 범죄도시의 강윤성 감독, 또 힘센 여자 도봉순의 백미경 작가를 비롯해서 콘텐츠 스토리 분야 유명 인사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의 이종수 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수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바로 모레부터 글로벌 K-스토리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자, 이게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예, 모레 오후 2시부터 이틀 동안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는데요. 예. 배경은 이렇습니다. 최근 K 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는 그 중심에 스토리의 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스토리가 가진 힘과 가능성을 우리 경북에서 한번 찾아보고 역량을 모아보고 싶어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저희 경북에는 문화와 역사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스토리 콘텐츠 분야에 성공한 창작자들을 만나서 어떤 시각으로 이야기를 새로운 보석으로 만들지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의 예비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경북이 K-스토리 산업의 중심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역량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K-스토리 페스티벌, 바로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이렇게 열리는 행사인데요. 지난해 프리 페스티벌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행사가 되겠는데, 자, 올해는 어떻게 달라졌고 또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요? 예, 작년에는 시험 단계였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와 드라마 분야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스토리 콘텐츠 분야를 좀 더 확장해서 다양한 장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K-스토리 IP, IP라 하면 지적재산권을 의미하는데요. 네. K-스토리 IP의 무한 확장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웹툰, 애니메이션 등 웹 콘텐츠 분야와 뮤지컬 등
여러 장르의 스토리 분야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는 예비 창작자들의 참여폭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분들과 함께 봄부터 스토리 기획자와 스토리 작가 양성 교육을 해가지고 권역별로 스토리텔링 클럽 창작자들도 같이 참여해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예. 이 연관설에서 별도 심사를 통해서 7편의 초기 단계 스토리를 발굴해서 영화, 드라마 제작자, 웹툰 PD 등 콘텐츠 업계에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작품 소개도 받고 멘토링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주제를 바로 K스토리 지적 재산의 무한 확장 이렇게 정하신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행사에 스토리 콘텐츠 분야에 뭐 여러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뭐 범죄도시 영화 뭐 안 본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범죄도시의 강윤성 감독이 온다고 해서 또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자, 강윤성 감독 어떤 얘기를 하러 오는 걸까요? 예, 강윤성 감독님은 제가 작년에 광주에서 만나서 저희 페스티벌 초청했는데 흔쾌히 참여를 허락하셨고요. 예. 하실 얘기는 감독님 본인이 스토리를 직접 쓰십니다. 극본 겸 연출. 그래서 아마 그 경험을 바탕으로 OTT 시대 K 글로벌 진출 사례를 주제로 그동안 참여하신 작품이나 성공한 작품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 팬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고요.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성공한 OTT 작품으로 오징어 게임을 들고 있습니다. 예. 강 감독도 이 점에 주목해서 오징어 게임하고 그다음에 원래 8월부터 공개 중인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무빙 이 반응이 좋은 무빙. 작품인데 예. 이 두 개를 중심으로 K 글로벌 진출 사례로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예. 앞으로 이 플랫폼의 다양화 시대에 소재와 주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작품 구성, 또 문화시장 전망, 한계점, 해외 배급망 등을 주제로 폭넓은 이야기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무빙 이런 걸 소재로 해서 K 글로벌 진출 사례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강윤성 감독 하면 이제 범죄도시 1, 2를 다 찍은 감독이죠. 원투를 다 찍었고 또 드라마 카지노도 상당히 유명한데 이것도 맞습니다. 또 제작 연출을 했던 감독이 되겠습니다. 팬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많은 분들 찾아가실 것 같고요. 메인 강연도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힘센 여자 도봉순 그리고 마인으로 잘 알려진 바로 콘텐츠진흥원 시나리오 공모전 출신 작가기도 합니다. 백미경 작가도 또 진행을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백 작가님은 저희 진흥원과 인연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에 저희 진흥원이 주관한 제10회 경상북도 영상 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 장려상 수상자입니다. 예. 당시 수상작이 강구 이야기였는데 이 작품을 SBS 드라마로 방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장려상을 받았는데 강구 이야기란 이게 이제 SBS 드라마로도 또 방영이 됐군요. 예. 예. 이 작품을 계기로 작가님이 뭐 사랑하는 운동화, 아까 말씀하신 힘센 여자 도봉순, 품이 있는 그녀 등 굵직굵직한 작품 활동 하시면서 지금까지 명성을 이루고 계신데요. 예. 이번 페스티벌 참여하셔가지고 후배 작가들에게 또는 작가를 지망하는 분들에게 콘텐츠 창작자를 꿈꾸는 그대들에게 주제로 강연하실 예정입니다. 본인의 경험이 잘 담겨 있어가지고 좋은 얘기들이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 모레 금요일? 예. 네, 금요일에 다 오시는 거죠, 이 두 분들이? 맞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되죠? 아까 그 강윤성 감독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저녁 7시를 잡혀 있습니다. 저녁 7시고 예. 백미경 작가는요? 오후 2시고요. 오후 2시에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콘텐츠진흥원은 해마다 경북 영상 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을 열어왔는데요. 이 공모전 수상 작가들인가요? 이 스토리 작가들이 제작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작품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가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 실제 작품으로 제작되는 기회도 얻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21년째 이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로서 아주 드문케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주로 이제 이 수상작들을 뭐 영화나 드라마 관련 단체에 쭉 보내왔습니다. 뭐 영화진흥위원회라든가 드라마협회라든가. 근데 그걸로는 좀 모자라 싶어가지고 아예 이 페스티벌을 기획하면서 이 현장의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이 작품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고요. 예. 원래의 경우에 이제 공모전 수상작 3편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그 별도 공모전을 통해서 초창기 작품 7편, 총 10편을 쇼케이스로 이제 보여주는데 아, 그래요? 이 프로그램에 CJ ENM이라든가 쇼박스, 김종환 프로덕션 등 국내 굵직한 제작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이 작품들을 보시고 의견을 주실 겁니다. 아, 그래요? 아주 좋은 거는 이 작품들이 바로 현장에서 드라마도 영화도 제작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는데 그게 저희는 그 바람인데 어쨌거나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좋은 시나리오가 많은 작품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아우, 뭐, 말로만 들어도 다 아는, 뭐, 굵직한 제작사, 여기서도 다 관계자들이 오고, 그러니까 총 10편이 이제 이번 쇼케이스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이 작가들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되겠군요, 이번에.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아유, 예, 기대가 많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튿날,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23일에는 스토리 컨퍼런스 및 포럼이 또 열린다고 하는데요. 뭐 어떤 시간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 콘퍼런스 두 세션하고 포럼이 있는데요. 콘퍼런스의 경우에는 첫 번째 스토리 기반 슈퍼 IP 지적재산권이죠. 무한 가치를 주제로 그 JTBC 계열사 제작사인데 SLL의 김소정 치프 프로듀서하고 두 분이 참여하셔가지고 이 업계에서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스토리의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가치를 확장할 것인가, 가치를 키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들려주실 거고요. 예. 두 번째 세션은 스토리 IP의 글로벌 진출 전략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저희가 인문 콘텐츠 학회랑 같이 협업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기대하는 그 발표는 중국 지닝대학에서 지금 교수로 계시는 위닝 교수님의 발표가 좀 기대됩니다. 예. 그리고 한편 포럼에서는 이런 어떤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놓여야 걸 바탕으로 지역 스토리 산업을 그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ENA 채널은 작년에 변호사 우영우로 되게 유명한 제작사인데요. 예. 윤영필 대표하고 그다음에 문화부 차관을 지낸 박민근 용인대 교수님, 그다음에 지역에서 프로듀서 활동하시는 강병규 부국장님 등이 해가지고 실제로 지역에서 어떻게 스토리 콘텐츠를 산업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뭐 굵직한 인물들이 다 함께하는 이번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K-스토리 페스티벌에 함께 하려면 일반 시민은 그럼 뭐 사전에 뭐 참가 신청을 좀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운영하는 스토리 G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접속할 수 있는데요. 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별로 이제 선택하시도 해가지고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신청해 놓으시면 자료 확보가 쉬우니까 좀 더 편안하게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니까 확인 좀 해주기 부탁드리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예. 뭐 자리가 이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놓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 스토리 G이라는 검색창에 스토리 알파벳 G 이렇게 치시면 거기서 이제 사전 참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 봤는데 뭐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사전 신청. 그리고 혹시나 못하신 분들 현장 입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자리가 있으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전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의 이종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오시면 꼭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운동 유튜버 심으뜸입니다. 요즘 친환경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 몸. 밖에선 한정거장 거리 정도는 걷기. 유산소 운동 효과에 탄소 배출 감소 효과까지. 안에선 안 쓰는 플러그 뽑기 스쿼트. 하체 근력 강화 효과에 기후변화 방지 효과까지. 어때요? 효과 확실하죠? 몸 좀 움직였을 뿐인데 건강도 아끼고 환경도 아끼고 친환경 피지컬 함께 시작해볼까요? 공익광고 협의회.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오늘 이슈가 하도 많아서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리얼미터가 NLD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은 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 조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긍정평가가 35.5%로 직전 조사보다는 1.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61.8%로 직전 조사보다는 1.9%포인트 더 높아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전 조사만 하더라도 50%대였는데 예. 이번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 60%대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였고요. 네, 예. 정당 지지율인데요. 예.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1.5%포인트 낮아진 35.3%입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실 수 있는 게 물론 기존에도 그러해왔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35.5인데 네. 국민의힘 지지율은 35.3입니다. 똑같네요. 연동돼서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는 1.8%포인트 올라간 46%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오늘 소개된 조사는 이제 자동응답 조사인데 예.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편인 점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 예. 대체로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간 것은 핵심 지지 기반이 되는 곳에서 지지율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TK, 예. PK 지역 그리고 연령대로는 60대와 70대 이상 대체적으로 어떤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지면서 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전 논란이라든지 예. 또 2차 개각과 관련한 국민들의 평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피로감인 것 같아요. 이런 예. 피로감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내려가는 영향을 준 걸로 보이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이건 다른 이유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또 이재명 대표 당원을 방문해서 예. 단식을 만류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물론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이 직접적으로 포함된 조사 결과는 아닙니다만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진행하면서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현상, 네. 지지층 내부 단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 이유로 풀이됩니다. 네, 이번 주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모두 국힘 모두 이렇게 좀 내려간 그런 결과 말씀을 해주셨고, 하여간 악재가 계속해서 지금 몇 달째 누적이 돼 있으니까 오염수 방류부터 해서 말씀하신 네. 홍범도 또 해병대 사건 또 양평 고속도로 등등 해서 계속해서 그 악재가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것에 대한 피로감 현상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자, 이용균 대법원장 후보
후보자, 굉장히 말이 많네요. 지금 보니까 뭐 재산 누락 10억 나왔고 그렇습니다. 또 아빠 찬스 김앤장 인턴 아들 그 아빠 찬스 논란 또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뭐 농지법 위반 등등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의혹이. 그렇습니다. 판결 내용과 관련해서도 뭐 성폭행 관련한 성추행 관련한 재판에 대해서 감형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청문회에서 시정일관 송구합니다. 이런 표현이 사과의 표현을 계속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호가 송구냐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올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장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즉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논란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국회 이 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은 인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균영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인준 거부를 해버리면 낙마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들, 동향들, 그리고 청문회 진행 과정까지 포함을 하면 대체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인준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반대표를 던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여론의 기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의 운명을 결정할 가장 또 중요한 여론 또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지금 뭐 굉장히 여야 또 대립 관계가 심화된 이런 상황이어서 과연 민주당이 승인을 해줄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이 대법원장 후보자뿐만 아니라 지금 그 개각 3인방 있잖아요. 지난주까지는 신원식 의원 얘기가 제일 많았는데 이번 주는 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거짓말 논란, 그 김건희 여사 몰랐다고 했는데 상당히 친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또 가짜 뉴스 운운하면서 또 화를 내고 또 도어 스태핑을 또 돌연 또 취소하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현재 김행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묻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또 행사에 참석한 것이 이제 공개가 되고 또 사진도 많이 알려지고 나왔고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묻는 기자들에게 가짜 뉴스다. 그런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출근하면서 장관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제 더 이상 질문에 답변 안 하겠다. 이런 이제 선언까지 할 정도인데 실제로 이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언론계의 그동안의 이 장관 후보자 또 청문 인사와 관련해서는 계속 질문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기되는 또 부각되는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던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재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지명 후보자가 창업을 했다고 하는 이 위키트리.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회사에 대해서 그동안 본인이 이제 정부로 들어가면서 2013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관계를 끊었다고 그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뭐 월급을 받았다 또는 지분을 신우이에게 뭐 또 양도를 했는데 또 그렇죠. 수년 후에 다시 또 그대로 또 취득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아서 질문을 하고 이제 의문을 제기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해소를 하겠다. 인사청문회에 모든 걸 또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이균영 후보자의 경우 대법원장 후보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끝까지 인사청문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이 인준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준 거부를 해버리면은 대법원장이 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지만 이 2차 기각의 신원식, 유인촌, 김행 후보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논란이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덜 협조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김행 후보자에 비하면 그래도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편이고 반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했었던 유인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도는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나머지 두 명이 너무 세서 지금 의혹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대법원장과 3명의 장관 후보자가 있는데 장관 후보자는 논란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반면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최근에 여야 간의 대치 국면 또 이균용 후보자가 많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제대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인준 거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지금 말씀하신 4명 모두 이제 고위공직자 대상자들인데 어쩜 이렇게 의혹들이 많은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참 좀 국민들 보기에는 좀 속상하시겠어요. 보면은. 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의혹이 없으면 장관이 안 되나 봅니다. 참. 인사 검증 또 어떻게 한 건지 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예.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뭐 단식 벌써 21일 차인가요? 오늘이 그렇게 20일을 넘기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병문안을 갔다 왔고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중단을 할 시기가 이미 많이 지난 것 같아서요. 상당히 이제 건강도 악화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 병문안 영상을 보면은 상당히 좀 초췌한 모습이거든요. 건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링거 수액 치료를 받으면서도 또 단식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언제쯤 단식을 끝낼 것이냐 단식을 끝내는 시점도 상당히 불분명하다라는 또 분석이 나옵니다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내일입니다. 내일이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체포 동의안 그러니까 백현동 이 개발 특혜 의혹, 배임 횡령과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된 의혹으로 이제 병합이 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거는 뇌물이죠. 바로 이제 제가 되면서 지금 또 검사 사칭한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은 검사 사칭된 부분은 이미 해결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제 그 혐의를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 검찰에서는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내일입니다. 이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냐 가결될 거냐. 근데 대체로 지금 단식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단식으로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이른바 집안 단속이 또 철저하게 된 상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친명 비명 간의 갈등 또는 친명과 친문 사이에도 갈등이 있다. 이런 또 분석이 나올 정도였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사실상 친명 비명 친문이 한 배에 올라탔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가 단식으로 이제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체포 동의안이 왔는데 이걸 그러면 가결시키겠느냐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일 뭐 대체적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만 부결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을 것이다라는 것이 민주당 주변을 둘러싼 그런 또 예측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론입니다. 결국 이제 이 부결을 하고 난 이후에 후폭풍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이제 부결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제 검찰 수사나 재판은 계속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느 시점쯤에 이 단식을 끝내고 또 어떤 또 명분으로 또 지금 꼬여 있는 전국을 또 돌파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당의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 어떻게 내일 표결에 임할 것이냐. 가결시키면 분열이 오고 부결시키면 방탄이 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글쎄 뭐 불참할 수도 있겠고 검찰 측에서는 혹시 이 부결을 원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방탄 프레임 계속 씌워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한동훈 법무장은 내일 또 잠깐 또 연설을 좀 하죠. 이거 체포동의안 그렇죠. 설명을 쭉 하는데 이후에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어떤 톤으로 연설을 할지 이것도 좀 관심이 좀 가고요.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민주당 진교훈 후보 이렇게 맞붙을 텐데 이에 대한 좀 비판이 상당히 좀 많네요. 김태우 확정이 된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본인으로 인해서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다시 후보로 공천돼서 출마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그러니까요. 본인으로 인해서 대법원 최종 선고를 받아서 이제 강서구청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었는데 다시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으로 사실상 이제 재출마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상당히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비용도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책임을 또 묻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공천을 안 하는 후보를 내지 않는 그런 명분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하튼 출마하게 되는 것이니까 대진표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전략공천을 통해서 경찰청 차장 출신인 진교훈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은 직전 강서구청장이었던 이제 김태우 후보가 이제 출마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지역의 이제 판세와 전망을 보면 판세는 이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현역 의원 세 사람도 갑을평 지역에서 민주당이고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서 약 한 30여만 표 이재명 후보를 이겼는데 강서구는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득표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김태우 후보가 이 강서구에서 구청장 당선될 때도 아슬아슬하게 신승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강서구는 이 민주당 성향이 강한 곳이거든요. 그런 만큼 대체적으로 지역 이 선거 환경은 민주당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문제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입니다. 과연 이 투표율이 20% 될 것이냐 30% 될 거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정도로 났습니까?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는 또 휴일이 아니니까 임시공휴일이 휴일도 아니고 아니니까. 평일날 실시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정치 혐오에 대한 유권자들 심리가 상당히 또 팽배해지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할 것 없이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제 연령대별 투표율입니다. 대체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40대 또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한 60대와 70대 이상 이들의 투표율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참 이것 때문에 민주당도 유리한 선거 환경이 있다고 그렇게 분석은 되지만 조마조마한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라는 그런 특징 때문에 안심을 못하는군요. 민주당도.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 이거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한다는 것과 실제 투표소에 나온 게 달라요. 그래서 실제 이 40대의 투표율이 얼마냐. 또 60대와 70대 이상의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10월 11일 있을 이 강서구 보궐선거 이 구청장 당선자가 누가 될지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